2024년 11월 말쯤이네요. 자, 소방시설법 시행 규칙이 자, 일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개정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축 허가 등이죠. 건축 허가. 우리 이제 이제 건축 허가는 이제 각 지자체,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다가 동의를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때 동의받을 때 이제 관련 이제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설계 도서 중에 일부 내진 관련된 부분이 좀 뭐 변경이 됐네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네, 두 번째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요건 이제 관리업이죠. 관리업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 소방교사에 조금 나오기 힘드니까 이제 담당하시는 분만 참조하시고 예, 건축 허가 동의 등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개정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대조표. 자, 신고대조표에 보시면,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1항, 2항, 3항이 있는데, 자, 이번에 개정된 거는 2항입니다. 2항. 자, 2항이 보시면, 자,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한다. 요구할 때는, 다음에 각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했어요. 서류. 네,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 대한 서류 부분이에요. 서류. 자, 서류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는 자, 건축 허가 신청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그 신청서가 있겠죠. 그걸 이제 건축 허가 동의할 때 이렇게 하나를 첨부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설계 도서입니다. 자, 이 설계 도서는 첫 번째로는 건축물 설계 도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소방시설 설계 도서가 있습니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둘, 셋, 네 개. 요 설계 도서를 쓰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떤 게 설계 도서가 들어가는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두 가지가 무조건 다 내야 됩니다. 근데 과목, 나목의 이사, 과목 있죠? 과목 6가지 하고, 나목의 이사는 뭡니까?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 낸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 경우에만 해당된다. 돼 있죠? 그러면 착공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자, 건축 허가 등이 동의 대상만 되는 부분들은 뭐만 내면 됩니까? 요거만 내면 되죠. 요거랑 요거 소방시설 개통도 하고 이제 방면만 내면 됩니다. 어, 허가 동의 대상은 되지만 착공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 두 가지만 내면 되고 이제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되면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 다 내야 되는 거죠. 요걸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바뀐 것 중에 이 소방시설 설계도서 중에 4번이 4번. 4번에 보시면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진 설계 관련입니다. 내진 설계의 개통도 및 이제 평면도인데 가로 열고 해가지고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 도면을 포함한다 돼 있죠. 기존에는 제외한다 해서 포함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방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표준 시방서에 따라 준하면 되는데 이 계산서가 어떤 계산서가 있냐면 이 버팀대 우리 내방향 버팀대 있죠. 그다음에 수직 수평 버팀대들 있죠. 이 버팀대 계산서가 있고 또 하나가 수조 계산서. 대표적이게 이 계산서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계산서를 이제 건축 동의할 때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는 제외됐다는 걸 이렇게 내야 된다. 좀 더 강화된 거죠. 이게 하나 바뀌었고 또 밑에 위에 보시면 제출한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데 이 도면은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착공 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된다 해서 착공 신고할 때 같이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은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내용이 안에 문구가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뭐 법 12조 사항이 5항으로 링크만 좀 바뀌었고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해줬다. 이 부분은 이제 출제된 건 없습니다. 소방교사에. 근데 이 부분은 향후 놓을 가능성이 좀 높은 문제라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각 별표 이런 것들은 보시면 종합 점검이죠. 관리사 쪽입니다. 이런 것들은 심해 소방교사가 잘 안 노니까 이제
실무하신 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별표 4. 이 다 내용 바뀌었던 겁니다. 이 파일 제가 올려드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 부칙에 보시면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위에 건축 동의 등은 바로 시행이 되겠죠. 12월 1일부터 그럼 각 소방서에 동의받을 때 내진 이런 것들을 다 또 넣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개정문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문에 볼 때는 제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즉, 그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시험에 놓을 확률이 조금 높아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소방시설법 12조에 보면 소방시설 등의 관리입니다, 관리. 관리에 보면 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5항에 보시면 소방청장, 본부장, 이제 소방서장은 자,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 돼 있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 누가 운영합니까? 소방청, 본부장, 서장이죠. 6항에 보시면 작동 정보가 있으면 관계인이 통보를 해야 되고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축 운영에 관한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놨다. 그래서 시행령을 볼게요. 자, 시행령에 보시면 청장, 본부장, 서장이 구축 운영해야 되는 대상은 다음입니다. 여기 1번부터 14번까지네요. 뭐 문화집회, 종교,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수련시설, 업무, 숙박 쭉 있죠. 창고시설 쭉 화재 위험도가 조금 높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정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관계인은 이 구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은 협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소방청 본부장 서장이 이제 관계인한테 요거 소방시설 정보화 시스템을 좀 합시다. 그러면 협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 바뀐 거는 정보 시스템은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 등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쭉 내용들이 나와 있죠.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요건 세부 사항은 아직 나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세부 사항이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게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보시면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방 쪽보다는 약간 이 정보통신 쪽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I라는 데서 이런 해설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이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이래 가지고 요걸 이제 그 ICT, ICT죠. 이게 이제 그 정보 테크닉을 ICT라고 그러고 만드는 업체는 TTA입니다. TTA에서 이렇게 하나 이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 이 기준에 있던 일부 내용들이 시험에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머릿말 해서 왜 만들게 됐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요인, 인적 요인, 기술적 요인. 요 세 가지는 좀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죠. 물리적 요인은 뭡니까? 소방 점검을 위한 시간 인원의 물리적 한계. 그래서 전체 점검은 10년이 소요된다. 인적 요소는 자격증 소유자는 36% 정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기술적 요인은 소방시설 제품의 이후 환경에 따른 신뢰도 내구성이 하락하는 경우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이렇게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우리 기존 소방점검의 문제점을 쓰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이 개발 배경 이런 걸 아까 이렇게 피해가 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상호 운영해서 표준을 개발했다. 라는 게 요런 요 정도로 한번 이제 생각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목적입니다. 표준 개발 목적 이제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 소방시설의 관리 부실, 설비의 오동작 증가, 원격 관리 기술이 필요, 그러니까 비표준 기반 시설의 개발해서 했다. 관리 부실은 말 그대로 인명 피해는 나고 불량수는 나타나죠. 그다음에 설비 오동작은 하여튼간에 뭐 계속 나는 거죠. 원격 관리.
인명 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적으로는 점검할 수 없으므로 IT 기술 형성해서 점검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 이제 기술 개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네요. 목적은 이네 가지, 네 가지 정도만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준을 이렇게 5개 만들었다. 이거는 뭐 암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활용 사례는 지금 서울시에는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수신기에다가 요 이더넷, 요 RFMS 단말기를 설치하면 중계기를 거쳐서 이렇게 정보화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요 설비 있죠. 요 설비를 달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주요 기능. 예, 보시면 자, 이 애가 할 수 있는 실시간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이렇게 됩니다. 뭐 관제 지도, 대상물 관리, 제어 관리, IoT 관리, 통계 시스템 관리해서 요 기능도 조금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조금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세부적인 요구사항. 세부적 요구사항은 요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개념도 IoT 기반 시설의 개념도 보시면 이 수신기가 있죠. 수신기가 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IoT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가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우리 인터넷 네트워크망 있죠. 그걸 거쳐서 소방본부 연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스마트 화재 관리 시스템이라서 요 기능이 합쳐진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들이 있죠. 이게 이 IoT 기술이죠. IoT. 이런 기술들이 된 스마트한 수신기가 네트워크. 그러면 별도로 된 IoT 기술이 바로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소방청에 있는 서버로 가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소방서나 관계인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참조 구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통신적인 부분이라 굳이 뭐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뭐 맺은 말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뒤에 뭐 자주 하는 질문 보시면 형식성인 시험 기준에 언제 반영될 예정인지요 해서 이 형식성인 기준에도 이렇게 반영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IoT 기반의 실시간 소방지 관리 시스템이 아마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오동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뭐 간략하게 이제 기숙사 시험 대비해서 정리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